나이대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깨 질환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연령대에 따라 흔히 발생하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콕선생님 김선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깨 통증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질환은 바로 오십견이죠. 오십견은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름까지 오십견이라고 붙었는데요. 이처럼 나이대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깨 질환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연령대에 따라 흔히 발생하는 조금씩 다른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20, 30대 이런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주로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에 힘줄인 회전근개가 그 아래에 있는 견봉이라고 하는 뼈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면서 마찰이 생겨서 일어나는 염증 질환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벤치프레스라든지 야구, 골프 또는 볼링과 같이 과도하게 어깨를 사용하는 스포츠 활동을 하시거나 또는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긴 사무직 환자분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은 어깨 충돌 증후군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증상으로는요, 심각한 염증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수면을 취할 때 아주 극심한 통증은 없고요. 팔을 앞으로 높이 드는 동작에서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팔을 올리거나 내릴 때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든다든지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30, 40대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어깨 통증에는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무리한 어깨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 바로 석회와 건염입니다. 보통은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량이 많은 사무직분들 혹은 택배 기사님들과 같이 반복적인 어깨 사용량이 많은 직업군에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반복 사용이 아닌 근육량이 많이 적으면서 스트레칭을 전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석회화 건염은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질환인데요. 이렇게 치료했을 때 빠른 호전을 보이기는 하지만 재발도 그만큼 잦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 범위를 결정하고서 치료를 시행할 때는 관절 범위를 확인을 해서 어깨가 회전이 잘 되는지 어깨의 회전 각도가 정상 각도를 회복해야만 재발이 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40, 50대부터는 어떤 어깨 질환이 자주 생길까요? 바로 회전근개 파열증입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증 및 환자의 연령층에 따라 치료 방법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50% 이하의 크기가 작은 파열증의 경우는 비수술적인 치료도 호전이 쉽게 되는데요. 하지만 50%가 넘어서는 큰 파열증이나 전층 파열증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에 따른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또 회전근개 파열증을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유착성 견관절낭염, 오십견이죠. 이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관별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50% 이상의 파열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한데요. 이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검진 및 치료를 시행하시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의 진행 여부를 추적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추적 검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 반응이 길어지거나 느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회전근개 파열증의 통증 양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파열이 급성으로 심하게 통증을 동반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퇴행성으로 천천히 진행되면서 통증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팔을 옆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아프지 않고 들 수 있지만 120도에서 160도가 넘어서는 옆으로 더 올리려고 하면 심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에 발생하는 어깨 질환은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2차성 오십견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파열이 급성으로 생긴 경우가 아닌 퇴행성 파열이 이런 경우인데요. 보통은 무증상이면서 관절 범위만 줄어든 오십견처럼 있다가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파열이 갑자기 진행되면서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으셨으면 반드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진행 여부를 다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절의 정상 각도 회복, 즉 기능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2차성 오십견의 경우에는요, 단순한 퇴행성 질환인 1차성 오십견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진단에 따른 올바른 치료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령마다 다르게 호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직도 오십견만 알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계시지 않겠지요. 이전에는 어깨 질환이 보통 50세 이후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 등 바르지 못한 자세 이런 것들로 인해 어깨 질환이 생겨나는 나이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검사 및 MRI 등 검사 장비의 발달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고요. 올바른 진단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신다면 누구나 어깨관절을 좀 더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이보다 빠른 어깨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분의 직업적 소인이나 어깨를 사용하는 관절 사용 패턴을 교정하기 위한 재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운동 관리를 꾸준히 시행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깨 통증이 이유 없이 자꾸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올바르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콕 선생님 김선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